저런? 자, 가볼게. 78쪽에 18번부터 21번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아니. 78쪽에 18번부터라니까? 아, 18번부터요? 18번부터 숙제였잖아. 아, 그래요? 생각하자. 뇌가 있다면. 21번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음. 22번부터 28번까지 질문이요. 24번이요? 자, 24번 한번 가볼게요. 23번도? 자, 23번부터 그럼 먼저 볼게요. 23번에 보시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번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가 해놓고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식이 나와요.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러면 얘들아, 원래는 저기 값으로 짠 하고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식으로 나왔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냐? 바로 얘가 SN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SN 자체가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라냐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한 번 더 A, 2K, 10번째? A의 2K-1번째를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이것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얘는 결국 몇 번째 항들의 합이에요? 홀수 번째들의 항이에요. 그럼 홀수 번째는 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Sn-1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하자? 빼자 이거야. 그럼 누가 나올 거야? 여기가 일반항이었는데 일반항이 다행히도 AK니까 AN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뺄 때 어떻게 뺄지 모르겠으면 여기 마3이고 마3이니까 없어질 거고 최소한 얘만 남을 거다라는 거야. 아직도 그래도 대수 조금 배운 친구들인데 어려운 건 못해도 요건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요거 묶어볼까? 요거 3의 n-1로 묶으면 앞에는 3 남고 뒤에는 1 남아서 실질적으로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올 거고 3의 n-1이다. 뭐가? AN이. 근데 얘들아, 내가 알고 싶은 건 A, 2n-1을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n 대신에 2n-1를 넣어보자 이거지. 요렇게. 그럼 요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n 대신에 2n-1를 넣어버리니까. 그럼 얘가 곧 얘니까 여기다 넣어주자 이거지.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번째까지 6 곱하기 3의 2K-2승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구나라는 거. 선생님, 미지수가 어디에 가 있어? 지수에 가 있죠. 미지수가 지수에 가 있을 때 무슨 수야? 그렇지, 등비수. 그럼 일단 6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보내시고요. 자, 얘 한번 봐볼게. 여기다가 K에다 1 넣으면 3의 0승이니까 1. 2 넣으면 3의 4승이니까, 아니지, 3의 2승이니까 9. 3 넣으면 3의 몇 승? 4승이니까 81. 이렇게 가겠죠. 그럼 공비가 몇이에요? 9가 되겠다. 첫째 항은 1이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9-1분의 첫째 항 1이고 9의 항의 개수 10개고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 얘가 8이니까요. 약분해서 4가 될 거고 약분해서 3이 나와서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3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2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문제가 이것도 전개해달래. 그럼 4분의 3 곱하면 3의 21승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P랑 Q인데 P가 따라서 21이 될 거고 Q가 따라서 4가 될 거니까 P에서 Q를 더해달라. 정답은 25.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다. 저라고 해서 뭐 참신한 방법으로 푼 것도 아니고 저라고 해서 빨리 푼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온풍기는 못 끄니? 어딨니? 어디? 안 덥니? 그치? 나 무슨 여기 찜질방이다. 요즘 찜질방도 이렇게 안 더운데. 자, 다음 또 아까 24번도였죠? 그럼 24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같은 개념이니까. 24번에 같은 개념이니까 첫 줄에 바로 써보면 SN이 뭐다? N제곱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절대값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쁘게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3n 11, 12라고 쓸 수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볼게요. 그럼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an은 없어지고 빼면은 2n-12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 보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그 프린트 풀 때 보니까 절대값은 한두 명 빼놓고는 다 틀렸더라고. 20까지, 30까지 절대값 A, 2K 찾아달래. 그럼 일단 2K는 찾을 수 있어야겠지. 2K는 여기다 뭐 넣으면 돼? 2K. 그럼 얘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30까지 2K 넣으면 4K-12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땐 결론적으로 뭘 너네들한테 시키는 거냐면 양수가 나올 때와 음수가 나올 때를 나눠서 계산 좀 해줄래? 라는 거야. 그러면 정하나, 여기다 뭐 넣어야 딱 마지막으로 양수지? 2. 그리고 3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걔까지 양수 쪽으로 갖고 가볼게.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는 그냥 양수가 나오더라. 0도 일단 당장 양수라고 할게. 근데 네 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나오더라. 30번째 항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죠. 이거 엄밀히 따지면. 자, 가볼게. 자, 2분의 항의 개수 1부터 3까지가 몇 개죠? 3개. 첫째 항 1 넣으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8.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항, 잠깐만. 에헤이. 착각했네. 첫째 항을 안 구해봤잖아. 바보처럼. 첫째 항이 오히려 뭐가 나와요? 1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부터 4씩 계속 커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반대로 풀어야겠지. 음수 쪽이 앞에서 나오고 양수 쪽이 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수 쪽이 오히려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가, 두 번째까지로 할게.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양수 쪽은 세 번째 항부터 33번째까지다 라고 하면 더 쉬워지네. 자, 가볼게. 음수 쪽은 꼴랑 2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4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 등차수에 합쳐 볼게. 2분의 3부터 30까지가 총 몇 개지? 28개가 되겠지. 30에서 3 빼면 27인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28개가 될 거고, 첫째 항 3 넣으면 뭐 나와? 0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 30번째 넣으면 뭐 나오지? 120에다가 12 빼는 거니까 108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약분하면 14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 108 곱하기 14가 되겠다. 이거 답 엄청 커요?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12로 나오겠죠. 얘네 둘이 더한 게 최종 정답이겠네. 이거 답 뭐야, 얘들아? 그럼 이제 나오는지 보자. 14 곱하면 4, 8은 32. 4, 8, 0, 1. 그러면 일단 1512가 나와요. 맞나요? 맞나? 맞을 거야. 뭐 거기다 12까지 나오니까 1524인가요? 답이래. 오케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항에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 양수가 나오는 쪽과 음수가 나오는 쪽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음수 쪽은 절대값 붙이면 돼요. 마지막에. 10이라고 하고 양수 쪽은 따로 등차수에를 합공식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28번까지. 26번이요? 자, 26번 가볼게요. 자, 26번 보면 일단 공통수학 원 나오죠. 뭐로 나누었을 때 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 넣을까요? x에다가 n을 한번 넣어볼게요. n 넣으면 n제곱, n세제곱인가? n세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1-n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얘가 결국 나머지 an이다 라는 거지. 이거 전개해 보면 n세제곱은 없어지고 n제곱에다가 n만 나오니까 얘가 지금 a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문제가 이걸 다시 더해달래. 어떻게? 시그마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 어우, 완전 땡큐. 10까지야. 내가 10까지면 사실 되게 쉽다 그랬잖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나 하나만 물어볼게. 태광아, 혹시 요거 외웠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 외우면 승리자라고 했는데 기억나? 너는 패배자야. 자, 가볼게. 이거 뭐였지? 혹시 암기한 사람 말해봐. 내가 저번 시간에 말 안 했나? 말했지? 이거 뭐였지, 얘들아? 요거 나온다 그랬잖아. n 플러스 1분의 n. 그냥 그래서 얘가 지금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 k 플러스 1, n 플러스 1 모양 똑같잖아. 그럼 10까지인데 요 n에다가 10 넣으면 되니까 답은 11분의 10. 게임 끝났지. 답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못하겠으면 어쨌든 우린 이거 무슨 공식인 거 뻔히 알고 있어? 부분 분수 공식이니까 부분 분수 공식 써도 바로 사실은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 28번이요? 자, 28번 가볼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야 진도를 천천히 나가죠. 오늘 지수함수는 조금 앞부분 나갈 거예요. 자, 2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8번 보면 일반항부터 먼저 세울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달래. 얘들아, 우리 등차수의 합공식이 원래 몇 개지? 하나야. 한 개인데 누구 모를 때? 마지막 항 모를 때 누구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랬지? 일반항으로. 그래서 원래 등차수의 합공식이 요거거든요.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 근데 지금 여기 라스트 항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모를 때는 이 라스트 항 대신에 얘를 넣어도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SN은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고 첫째 항이 1 넣으면 3, 라스트 항은 모르니까 일반항으로 대체하면 2분의 n, 2n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약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더라. SN이. 근데 문제가 뭘 구해달래? 얘를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역수 좀 취해서 더해줄래? 라는 거야. 요렇게. 그랬더니 그게 P분의 Q래. 자, 여러분. 얘도 부분분수잖아요. 자, 물어볼게. 얘가 A고 얘가 B니까 B-A가 뭐 나오죠? 2 나오죠. 그 말 뜻은 뭐랬지? 앞에서? 뒤에서 2개 살아남을 거야. 그럼 이거 먼저 부분분수 공식으로 바꿔볼게. 2분의 1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숫자 넣어볼게. 2분의 1은 내비두고요. 1 넣으면 1분의 1, 3분의 1. 2 넣어보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넣어보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7까지 넣어야겠지. 7 넣으면 7분의 1 빼기 9분의 1. 마지막 8 넣으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이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왜 뒤에 2개 왜 넣어요? 2개 살아남으니까 요게 이렇게 사라지거든. 그래서 살고 죽고 살았네. 살고 죽고 살아야 되니까 요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에서 2분의 1 더하고 9분의 1 빼주고 10분의 1도 빼주면 정답이다 라는 거야.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뭐까지 곱하고 2분의 1까지 곱한 게 최종 답이 되겠네. 자, 한번 가볼게. 2분의 3. 요게 둘이 더하면 10분의 15인데 얘 빼면 10분의 14가 나오겠지. 10분의 14면은 5분의 7 이렇게 나올 거야. 거기서 얘를 지금 빼달라. 그러면 결국 45로 통분하면 되니까 9 곱하면 9, 7에 63, 여기는 5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일 테니까 45분의 58. 2분의 1까지 곱하면 45분의 29.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그럼 P랑 Q를 뭐 해달래? 더 해달래. 얘네들이 더하면 답은 74.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자, 없습니까? 다음 장 넘어갈게요. 80쪽에 29번부터 31번. 없어요? 그럼 진도 나갈까요? 자, 진도 나가봅시다. 네? 뭐요? 31번이요? 자, 31번 가볼게. 내가 말했지. 분모에 루트 있으면 애들 웬만하면 안 틀린다고. 왜? 유리화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도 유리화를 먼저 한번 해볼게. 분모에 마이너스인 거 곱하면 분모 뭐 나오지? 뭐분의? 2n-1에서 2n 플러스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그리고 제발 저 마이너스 건들지 말라 그랬어. 분모 2n-1에서
2n 플러스 1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거래.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얘를 다 더했더니 그게 3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자, 건들지 말라 그랬어. 자, 1부터 넣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2 넣으면 이제 안 넣어도 되겠다. 루트 5 쭉 가서 맨 마지막 n값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n 마이너스 1에서 2n 플러스 1을 빼는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다 이미 마이너스 2로 통분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분자 빼주면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1 남고 맨 뒤에 얘만 남았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3이 됐으면 좋겠대. 차근차근 갈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1 넘어오면 마이너스 7, 음수 곱하면 없어져서 여기가 49가 돼주면 되겠구나. 얘가 49 된다는 건 얘가 48 돼주면 되니까 m값은 따라서 몇이다? 24 정답이 되겠지. 답은 24. 없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개념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 펴주시냐면요. 지수 함수 쪽 펴주시면 돼요. 먹고 와. 물 먹는다는 거 아니야? 물. 여기 칠판, 뭐, 그래, 이쪽 안 써도 돼. 자, 지수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쭉 상용 로그도 넘어가서, 여기 있다. 48쪽입니다. 일단은 칠판을 많이 봐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지수를 배웠어요. 지수. 우리 지수는 뭐,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A의 n제곱근. 혹시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죠? A의 n제곱근.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렸었죠? 뭐를 n승해야 A가 나오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이 n값이 짝수냐, 홀수냐, A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다라는 걸 찾았던 게 우리 지수였어. 자, 근데 이 지수를 딱 봐도 모양이 이제 A의 X승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이제 지수라고 배웠는데 1단원에서 지수를 배우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 먼저 보여주면 지금 배울 Y는 A의 X승이라고 나오면 얘를 우리가 지수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 수학에서 Y는이 붙는 순간 뭐든지 함수가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말하죠? 얘를 뭐라고 말해? 2차 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돼. 2차 식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는 0을 붙이는 순간 뭐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는 y를 붙이면 뭐가 되죠? 2차 함수가 돼요. 거기다 부등식까지 붙이면 뭐가 되죠? 2차 부등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거의 4가지를 아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2차식 갖다가는 항상 뭘 해요? 뭐 문제에서 적용시켜서 답을 얻거나 했었고, 방정식은 해를 찾았고, 함수는 모양을 유추했고, 부등식은 면적을 구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럼 얘도 똑같아요. 여기가 지수죠? 거기다 y는을 붙였으니까 지수 함수 단원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얘를 막 제곱하고 쭈루루루루 그 다음에 는 0 이란 말이 붙을 거예요. 그럼 쟤를 뭐라고 말하면 돼요? 지수 방정식이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울 게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막 계산이 되고 가다가 0보다 크다. 그럼 얘 뭐라고 부르면 돼요? 지수 부등식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뭔가 얘를 잘 알아야 얘와 얘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별개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함수다 보니까 좀 지수 함수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배우면 되고요. 단원명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수,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활용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공통수학 1에서는 2차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러고 끝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얘 자체가 그냥 활용 단원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2월 동안은 활용을 싹 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만 배우고 수업이 끝날 거예요. 왜냐면 저랑 7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번 주는 대수 수업이 오늘 무슨 일? 목요일 날 없을 거고, 주간 테스트가 이번 주에 끝나요. 다음 주부터는 주간 테스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주간 테스트까지가 학교 시험 중간고사 범위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수함수 모양을 이제 배울 텐데, 선생님, 이제 이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지수함수 모양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얘들아, 우리 엄밀히 따지면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의 점들의 모임, 점이 모여서 뭐가 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X 값에 따라서 Y 값들의 점을 찍어보고 그 점들을 이어보니까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아직 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전제에 한번 그려볼게. 자, 윤선아, 1 넣으면 뭐 나오지? 2 나와. 2 넣으면 뭐 나오지? 4. 3 넣으면 8. 지금 보면 X값이 단계적으로 1씩밖에 안 커지지만 Y값들은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2, 4, 8, 16, 32, 64, 128. 꼴랑 10밖에 안 넣어도 1000단위로 올라가죠. 그럼 반대로 0 넣으면 뭐 나오죠? 모든 수의 0승은 1. 그래서 여길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우리 수학에서 지수가 음수 나오면 무슨 취급한다 그랬지? 역수.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그럼 그 점들을 다 모아보면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어져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선생님, Y는 2분의 1x 한번 그래프 좀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얘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모양이 어떻다는 아직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넣을게. 1 넣으면 뭐 나와?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0 넣으면 1. 오히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2. 마이너스 2 넣으면 4. 아, 그럼 얘는 그래프 뚜두두두두 이어져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이 밑이 여기를 우리가 밑이라고 불렀잖아. 밑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되겠구나라는 거야. 근데 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고 하면 방금 같이 2, 3, 4, 1보다 큰 수가 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증가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왜 증가함수라고 하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 해서 증가함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증가함수들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봤더니 바로 밑이 항상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일단 이것까지 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값이 오히려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더라. 그래서 우린 무슨 함수라고 한다? 감소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걔를 기호로 X값을 큰 걸 넣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은 값 넣은 게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X1에 비해 X2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X1에 비해서 X2가 더 작은데 오히려 얘도 똑같이 X2가 더 큰 거야. 미안. Y2가. X2가 더 크니까 Y2도 더 큰 거야. 근데 얘는 X2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Y2가 더 작게 나오는 거지. 왜?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밑이 1보다는 작더라라는 거야. 2분의 1보다 작잖아. 근데 1보다 작으면 다 되나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볼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1 넣으면 뭐나?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뭐나? 4분의 1. 3 넣으면 마이너스 8.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호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4 넣으면 이게 뭔가 그림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수함수로 말을 못하더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일단 전제 조건은 항상 밑이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저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있어? 만약에요, X값에 막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감소함수에 X에다 1억을 넣어볼게. 여기다 1억 넣어봐. 그럼 2분의 1의 1억승은 어마어마하게 작아지겠지. 근데 작은 건 인정하는데 0보다 작아질까? 그렇지. 그 말 뜻은 뭐냐면 감소함수일 때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지만 이 작아지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 나중에 뭐로 배울 거냐? 미적분에서 극한값이라고 배우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게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거의 뭐에 가까워지냐를 구하는 게 사실 미적분 단원이고, 우리는 그 전에 그래프 개형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 말 뜻은 대수를 잘하면 미적분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대로 그래프로 접목을 시킬 거거든. 아셨습니까? 자,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질 텐데 거의 얘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야. 거의 머리카락 두께만큼 가까워질 거야. 거의 1조를 넣어보면. 그럼 얘도 한번 가볼게. 오히려 증가함수일 때는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작아지는데 얘도 0보다 작아질까? 그럴 순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도 거의 여기에 가까워지겠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선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그래서 바로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돼. 그럼 결국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지수함수를 한 번에 선생님이 총정리를 해볼게. 자, 지수함수는 우리가 미시 있고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바로 지수함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A 값에 따라서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더라. 1보다 크면 우리가 얘를 증가함수라고 많이 하고,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함수.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요 X값에 넣는 값들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X에 넣는 값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 방금 보면 1 넣었어, 2 넣었어, 3 넣었어, 4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3 넣었어, 1 넣었어, 4 넣었어. 이거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 함수의 X값에 들어가는 값을 뭐라고 할까? 유식한 말로 세 글자야. 역으로 끝나. 그렇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X에 들어가는 값을 정의역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보면 잘 봐. 1, 2, 3, 4, 5, 6, 1조, 1경, 1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조, 마이너스 1경, 마이너스 무한대. 그 말 뜻은 뭐냐? X값에 못 넣는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더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오히려 모든 실수로 나오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저 X값에는 다 넣어도 돼. 여러분들 넣고 싶은 대로 넣어도 돼.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뭐냐? 바로 Y값이야. 우리 수학에서 X의 값을 넣어서 계산된 Y값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치역이라고. 근데 이 치역은 조금 제한이 걸려 있다 이거야. 어떻게 제한이 걸려 있냐? 선생님, 증가함수가 됐든 감소함수가 됐든 X값에 넣는 숫자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넣어도 음수 쪽은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치역이 바로 뭐냐면 양의 실수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음수 쪽으로는 갈 수 없다. 0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왜? 0은 사실 양수가 아니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치역의 가장 끝자락, 얘가 계속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더라도 절대 그 뭐라 그래야 돼? 요 X축보다 밑에 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얘는 바로 점근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점근선을 좀 유식한 말로 X축이라고 해도 되지만 더 유식한 말로는 뭐라고 말할까? 잘 생각해봐. X축 이것보다 더 유식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Y는 0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돼야 선생님이 이제 얘를 평행이동시킬 거거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그래프를 붙잡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겼다라고 하면 이 모든
1, 2, 3, 4, 5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동할 거다 보니까 가장 기본값이 되는 요거에 대한 개념이 일단 머릿속에 확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 내가 했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 지수함수의 뜻은 뭐냐면 밑에 보시면 미지수, 밑을 A로 하고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읽어볼게. 1번, 정의역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더라 라고 나와 있어. 아, 선생님이 그 두 번째 거 설명 안 했지? 1대1 함수다 라고 나왔어. 근데 사실 요거는 공수2에서 하고 왔으면 사실 뭔 말인지 알거든. 우리가 1대1이 붙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 뭐 있지?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어. 근데 애들이 그런 말 한다? 선생님, 1대1 함수, 1대1 대응. 왜 밑에 거에는 함수란 말을 안 붙여요? 길어서.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는 문장이 지금 몇 글자야? 7글자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귀찮아서 1대1 대응까지만 말하지 사실 대응 뒤에 함수가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는 일단 함수야, 둘 다. 하지만 왜 여기는 함수에서 끝나고 얘는 왜 대응이란 말이 붙을까라는 거지. 얘들아,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혹시 공수2 배우신 친구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 기억나? 이거 아마 수업 때 진짜 많이 다뤄줬을 텐데. 과거에 만약에 자기가 공수2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면 뭘까? 기억 안 나나? 아니?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1대1 함수예요. 지수함수는. 근데 제가 요거를요. 요렇게 그려드리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릴게. 요건 또 1대1 대응이에요. 자, 얘는 1대1 대응 함수고 얘는 1대1 함수예요. 도대체 뭔 차이가 있길래? 아니야, 그거는 다 맞아. 자,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 그래서 1대1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붙는 거예요. 지금 민찬이가 말한 건 아주 좋은 개념인데 그게 1대1 개념이에요. 1대1이란 말이 붙으려면 하나의 x값 대 1대1이 뭐야? 1대1로 맞짱 뜬다라는 거잖아.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나오니까 1대1이란 말이 붙여. 그럼 얘도 1대1,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왜 얘는 함수에서 끝나고 얘는 대응함수까지 가야 되냐는 거지. 차이점이 뭐길래? 자, 쉽게 설명하자면 재밌게 예시를 들자면 대응이란 뜻이 뭐야? 대응? 너네 우리 대응이란 단어를 제일 어디서 많이 듣지?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아? 뭐에 대응하여 사격을 실시했다. 뭐 대응해서 뭔가 공격을 했다. 요즘 전쟁 많이 있잖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10발 쏘면 대응해서 이쪽에서 10발 쏘고. 그러면 대응이란 말이 붙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런 거지. A에서 B로 10발을 쐈어. 오전 10시에. 그럼 그때는 깨어있다고 10발을 똑같이 대응으로 쏴줬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야밤에 새벽에 쐈어. 새벽에 10발을 쏘면 1대1 대응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항상 어때야 돼? 똑같이 10발 맞으면 10발 쏴주고 100발 쏘면 100발 맞아야 돼. 그 말 뜻은 뭐냐? 1대1 대응은 언제나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 언제나 1대1이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지금 보시면 잘 봐. X값에 따라서 Y값이 다 존재하긴 하지만 이 Y값은 항상 뭐밖에 안 나와? 양의 실수밖에 안 나오지. 근데 얘 봐봐. 얘는 양의 실수도 있고 어디도 있어? 음의 실수도 있어. 얘는 어디에서나, 즉 Y값이 어디에나 다 존재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Y값이 양의 실수만 존재할 때 또는 음의 실수만 존재할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 그래. 그래서 제가 다음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골라내는데 기가 막힌 재밌는 방법이 있거든. 일단 여러분들은 뭐 꿀팁이니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저한테 못 배울 수도 있으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구분하시오. 이런 말 나오면 애들 당황하거든.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 그때 난 어떻게 하냐?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가로로 내가 길게 그었지.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예요.
자, 갈게. 태광아, 몇 점에서 만나는지 말해. 몇 점에서 만나? 몇 점에서 만나?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그치?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자, 보시면, 가로로 그었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가로로 그었을 때, 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존재하든가, 되는 쪽도 있고, 안 되는 쪽 없이 다 된다면 1대1 대응이라는 걸 말할 수 있고, 안 되면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나중에 가면 또 함수도 또 재밌게 가르친다면, 함수 그래프를 찾으시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뭔지 알아?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신기하지 않아? 너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지. 세로로 그어봐.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자,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이거 뭐라고 말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왜 함수라고 안 해? 세로로 그었으면 두 점에서 만나거든. 여러분 나중에 가면 기하 벡터 선택하면 포물선 배울 거야. 쌍곡선, 2차 곡선, 쌍곡선, 그 다음에 타원 배우게 될 거야. 자, 얘네 다 뭐라고 그래? 자, 2차 곡선이라고 하지 함수라고 안 해. 왜? 세로로 그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든. 쌍곡선 함수라고 안 해. 쌍곡선이라고 그래. 왜? 두 점에서 만나거든. 타원 함수라고 안 해. 왜? 두 점에서 만나거든. 그래서 신기하게 함수라고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은 항상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1대1 대응인 거 찾아라 그러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고 대응이란 말을 붙일 수 있더라.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1대1 함수. 언제나 되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보면 자, 타원 봐봐. 가로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얘는 1대1이란 말을 못 붙여. 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면 1대1이란 말이 붙을 수가 있거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얘 2차 곡선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생긴 거. 얘는 또 가로로 그었을 땐 한 점에서 만나. 이해가? 근데 이게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알아? 잘 봐.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2차 곡선 배우면 이런 거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세로로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아니야. 근데 가로로 그었을 때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나? 태광아, 있을까 없을까? 이걸 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 새끼라는 거야. 태광아, 당당히 뭐라고 말해야 돼? 아닌 것 같아. 그치, 왜? 아니니까요. 아이씨. 잘 봐. 너 이거 읽어봐. 아이씨. 뭐라고 써있어? 그럼 뭐하러 눈깔 갖고 다녀, 씨. 버려. 쓰지 마. 1대1 함수지. 1대1 대응. 뒤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지?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를 말할 수 있고 얘를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함수를 만족해야 돼. 근데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었지. 함수가 아닌 애한테는 이런 걸 못 물어봐. 왜? 자격이 없잖아. 함수에 대한 자격이.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수학은 함수가 가장 첫째야. 1대 조상이라고. 얘 안에 1대1 있고 1대1 함수 있고 1대1 대응 있고 상수 함수 있고 뭐야? 또 뭐 있지? 그거 항등함수 있고 여러 가지 가우스 함수가 있고 함수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니까 이 안에 이런 놈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이런 걸. 아셨습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이거 문제 풀어 나중에 함수 파트가 공수 2 가보면 함수 파트에서 막 그래프가 엄청 많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다음 중 함수인 거 고르시오. 항등함수 고르시오. 뭐 1대1 대응함수 찾으시오. 1대1 함수 찾으시오. 엄청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럼 거기다 기억, 니은 이제 막 적겠지?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알아? 이런 모양 있지. 이런 모양. 아까 판 거 있어. 요거. 지원해. 여기 있다. 요거. 이거에다가 호순쌤이 그랬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라고. 아싸. 1대1 대응이 딱 체크해 갖고 와. 근데 틀려. 잘못 가르쳤네. 호순쌤이. 태광의 새끼는 이제 그럴 거란 말이야. 이제 내가 마포관 떠나면 이제
모든 탓을 다 나로 할 거야. 그치? 틀리면, 여기 호승이가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막 이러겠지, 또. 죽인다, 너 진짜 내가 찾아서. 자, 이거 왜 1대1 대응에다 체크하면 안 된다? 애초에 함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일단 함수가 아닌 것들은 얘들아, 아예 지워버려. 기호를. 만약 얘가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어디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없다고, 니은을 지워버려. 그러면 실수할 일도 없잖아. 함수가 아닌 애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거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또 시작할게. 자, 세 번째.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게 증가함수고, 밑에 3번의 밑에 보면 A가 0과 1 사이면 X값이 증가하지만 Y값은 감소하고, 그걸 감소함수라고 하고, 마지막 4번 읽어보면 요걸 생략했네. 자, 아까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신기하게 꼭 지나는 점이 있지. 공통점. 뭐지? 0 넣었을 때 1. 0 넣었을 때 1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공통적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0,1을 꼭 지나고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딨니? 여기. X축이라고도 말하고 Y는 0이라고도 말한다. 라고 저는 뭐라 그랬어? 거짓말 안 했어요. 전 다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 엉뚱한 소리 하면 조태광이야. 알았지? 이제 아니지. 윤설아, 너 조태광이야. 기분 나쁘지? 눈으로 끄덕였어. 이렇게. 아니, 기분 나쁘지, 태광아. 너 거울 봤어? 너 지금 눈도 안 좋다며. 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요즘 눈이 나쁜 것 같아. 이거 뭐하러 갖고 다녀? 팍 찍어보네. 선생님이 20살 때 군대 신검 가서 2.0, 2.0 나왔어. 근데 놀라운 사실 알려줘? 이렇게 가리고 번호 불러서 2.0이 아니라 기계 측정으로 2.0. 그래서 그 기계 측정한 사람도 놀랬어. 웬만하면 기계 측정이면 좀 낮게 나오는데 기계 측정으로 2.0, 2.0은 사실 그거 알아? 기계로 측정한 것보다 자기 눈은 조금 더 좋대. 왜냐면 기계는 더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더 낮게 나오는 거래. 그럼 나는 거의 2.0보다 위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세렝게티, 그치? 몽골에서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 몽골 쪽에 한 4.0, 4.0 나온다며. 실제로. 이거였거든. 근데 선생님이 재수하면서 1.0이랑 0.7로 떨어졌거든. 그 충격적인, 이날 선생님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 학원 자습실에 한 층에 한 500명이 같이 하거든. 막 자습하고 있는데, 막 풀다가 이제 쉬는 시간인가 하고 딱 시계를 봤는데, 뿌연 거야. 뭐지? 그리고 눈을 비비고 봤는데 안 보여. 안 보이나 봐. 잠깐 피곤한가 봐 해서 계속 했어.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병원 좀 가봐야겠다. 갔지.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검진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하도 가까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모의고사랑 책을 많이 봤다 보니까, 수정체라고 했나? 수정체. 이렇게 앞에 멀리 있는 거 보면 얇아지고, 가까운 거 보면 두꺼워져야 되잖아. 이게 맨날 가까운 책을 많이 봤다 보니까 두꺼워진 채로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먼 걸 보면 이 홍채라고 하지. 홍채가 얘를 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얘가 워낙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못 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멀리 있는 걸 잘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렇게 떨어졌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색깔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색깔 안경을 썼었단 말이야. 그 보정 안경을. 이제 그 보정 안경은 이제 그건 빠져 있어. 도수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조금 눈이 나빠진다고들 하더라고. 근데 지금 한번 학원 근처에 있는 한번 안과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선생님 운전할 때는 안경을 쓰거든. 운전할 때는. 왜냐면 먼 걸 못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운전할 때 쓰는데 이제 학원에서는 여기 요 앞에 있는 놈만 보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애는 신경도 안 쓰고 싶고. 자, 한번 밑에 거 이제 가볼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자, 선생님.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웃겨.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뭐 하지? 3교시에? 도형 수업 하잖아. 이것 때문이야. 그래가 아니라 새끼야. 이것 때문이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이런 거 많이 배울 거란 말이야.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었고, 공수원에서. 근데 나중에 가면, 나중도 아니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어, 지금까지는? x 대신에 x-1이 들어가서 나온 식이야라고 가르쳤지만, 엄밀히 따지면, f가 뭐야? 뭐의 줄임자지? 펑션, 함수의 줄임자야. 그래서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갔다라는 건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형의 이동이, 선생님은 항상 그래. 도형의 이동이 수학에서 함수 다음으로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 왜? 우리가 이쁘게 지수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면 다행인데 걔를 막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형의 이동이 먼저 개념이 빠삭해야 앞으로 나오는, 특히 2학년 미적분 1, 2, 미적 2는요 거의 도형의 이동의 파티예요. 함수를 이쁘게 준 적이 없어. 걔를 옮기고 대칭 이동하고 별짓을 다 할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우는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배울 때 공수 2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개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이번 수업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잘 들으면 되니까. 자, 지금 말고 우리 그 도형 수업 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쁘게 지수함수가 나오면 되지만 여기다 갑자기 뜬금없이 m, n이라는 말을 붙였대. 그럼 얘는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럼 누구를 얼만큼 평행 이동했냐? y는 a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풀면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책 들고 와서 질문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여기서 x-m인데 여기 그래서 n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여긴 왜 플러스 n인데 여긴 왜 마이너스 n이라고 안 해요? 라고 많이 질문해. 왜냐면 공수2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x축으로 만약에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라고 배우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해라라고 가르치거든.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x-m이 들어간 건 이해 가겠는데 왜 n만큼 이동시켰는데 여긴 플러스 n으로 오냐? 그건 착시 효과일 뿐이다. 왜? 원래대로라면 y-n은 a의 x-m승이고 요게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플러스 n이 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게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부호가 그대로 가고 x축만 반대로 가면 된다. 즉 예시를 하나 드리면 y는 4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식은 y는 4의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더라 라는 거야. 보니까 x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y는 그대로 들어간 것 같다.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지만 반대로 넘어와서 부호가 다시 바뀐 거다. 그래서 얘랑 같은 효과가 보이더라 라는 거지. 착시라는 거야. 착시. 여러분들 잘못 느끼고 있는 착시라는 거지. 개념은 다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지수함수의 성질에선 도대체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 전에 나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연습 좀 시켜볼게. 정하나, y는 a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자, 못하면 이건 금붕어 새끼도 아니고 거의 아메바까지 떨어뜨려 버릴 거야. 자, 간다, 정하나. 자, 밑이 뭐와 뭐로 나눠지지? 음수와 음수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궁금해. 내가 내 목소리가 혹시 기어 들어가니? 한 볼륨 한 1 정도 되니? 얘들아, A는 1보다 크대. 1보다 크대. 1보다 영화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못 들렸다. 잘못 들었다 할 텐데. 넌 이제 아메바야. 아메정한. 너는 아메바의 거의 선두주자야. 자, 이제 태광이 가볼게. 어떻게 나눠지지, 태광아? 이거 틀리면 뭐가 되나? 아, 너는 그냥 없어졌으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지? 아, 그거 하려 했는데.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1번. 얘의 정의역이 뭐였지 얘들아? 정의역. 모든 실수라고 했어. 그 다음 2번. 치역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양의 실수라 그랬어. 자, 그리고 3번. 점근선 어떻게 된다 그랬지? y는 0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어. 그럼 지금 사실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 이 세 개가 결국 평행 이동하면 같이 이동할 거거든. 증가함수는 안 바뀌어. 증가함수는 대칭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평행 이동해도 증가함수야. 감소함수도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감소함수야. 왜?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된 손 모양이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결국엔 모양은 어때? 똑같아. 근데 얘를 갑자기 대칭 이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모양 자체가 달라지지. 따라서 앞으로 배우는 고3 때까지 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모양엔 차이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대칭 이동했을 때 모양이 바뀌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얘를 이제 내 마음대로 y는 a의 x-m 더하기 n으로 평행 이동을 했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x축으로는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일단 쉽게 얘는 증가함수라는 전제하에 할게. 자, 그래도 바뀌는 건 없다 그랬어. 모양 차이에서는. 1번. 얘 정의역은 어떻게 바뀔까? 2번. 얘 치역은 어떻게 바뀔까? 3번. 얘 점근선은 어떻게 바뀔까를 따져보면 될 것 같아. 자, 가볼게. 정의역이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x값에 넣는 값을 뜻하거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해서 x값에 못 넣는 숫자가 생길까? 없지. 왜? 내가 말했잖아.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같다고 해서 못 넣는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로 똑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치역에는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래프를 보면 증가함수는 대표적인 예시가 얘잖아. 자, x에 뭘 넣어도 문제 없고 x에 넣었을 때 y보다는 항상 큰 값이 나올 거야.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라고 대답했어. 근데 얘들아 잘 봐. 윤선이가 이 분홍 색깔 선을 잡고 곡선을 잡고 꽝 위로 올렸어. 그럼 즉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올라갔어. 그럼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 그래프가 왔다고 쳐볼게. 그럼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해서 x값에 못 넣는 거 있어? 없어. 그래서 모든 실수는 똑같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점근선부터 먼저 따져보면 얘가 y는 0이라는 점근선이었거든. 근데 잘 봐.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 달라져?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 이동했어. 달라져? 안 달라지지. 하지만 얘를 위로 올리는 순간 달라지지. 그 말 뜻은 점근선이 지금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결국 점근선은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럼 태광아, 점근선이 y는 0에서 y는 몇으로 바뀔까? x축으로는 이동시켜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위로 이동시키면 문제였잖아. 그럼 y는 0이었던 놈이 y축으로 n만큼 옮겼으니까 점근선이 뭐로 바뀌지? n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너 그러네요. 너 얼마 전에 해외 갔다 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너는 마미를 나미 이렇게 불러? 아니, 눈이 안 좋아서. 눈 갖고 다니지 마. 뭐하러 갖고 다녀? 그럼 점근선은 y는 뭐가 된다? n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점점 근접하는 선이거든. 그치? 우리 북한하고 한국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 384.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분계선이라고 하잖아. 그치? 나눠져 있다. 그리고 경계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점근선도 점점 근접하는 선이지만 절대 그 선을 뭐해?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x값에 뭘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값이 작아지다 이 점근선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뜻은 치역은 이 점근선보다 어느 값이 나올 거다? 큰 값. 그래서 얘는 치역이 뭐가 되냐? y는 n값보다 큰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실수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0보다 크다였어. 왜? 점근선이 0이었으니까. 점근선이 0이었으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온 건데 얘가 n으로 바뀌면 n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문자로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윤서진 씨. y는 4분의 1 x 함수라는 지수함수가 있었어. 첫 번째, 너가 다 맞춰줬으면 좋겠어. 1번.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렇지, 감소함수야. 두 번째, 얘 정의역은 뭐가 나올까? 정의역. 모든 실수.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먼저 얘부터 물어볼게. 점근선은 뭐가 나올까? y는요. 그러면 이 점근선 때문에 치역이 뭐 나올까? 양의 실수라고 말해도 되고 플러스 얘가 0이니까 y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해도 돼. 이게 곧 양의 실수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얘는 하나만 더. 얘는 꼭 지나는 점이 있어. 몇 컴마 몇을 지날까? 꼭 지나는 점. 꼭 지난다라는 건 밑이 달라져도 지수가 0이 되면 항상 뭐가 되지? 그러니까 밑이 뭐가 들어와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점 0,1을 꼭 지난다라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이 0,1은 뭐냐? 불변의 점이라고 해, 우리가. 정점이라고도 많이 하거든, 정점. 정점이라는 게 뭐지? 정지된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 그래.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 우리 지후가 한번 말해볼게. 지후. 지후야, 내가 이거를 똑같은 함수인데 x축으로 2만큼 옮기고 y축으로 1만큼 옮겼다 칠게. 자, 1번.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렇지. 왜? 평행 이동해도 그래프 개형은 달라지지 않거든. 대칭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2번. 정의역은 뭘까? 그치, 모든 실수야. 그러면 점근선부터 이제 또 물어볼게. 점근선은 뭐 나오지? 그렇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아무리 이동시켜도 지수함수는 점근선은 달라지지 않아. 왜? 아니, 이런 줄을 잡고 옆으로 아무리 이동시켜봐. y는 0, y는 0, y는 0, y는 0, y는 0이야. 하지만 위로 올렸을 땐 문제가 되니까, 아, y축으로 1만큼 올렸으니까 점근선이 1이구나. 그럼 네 번째, 치역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y는 1보다 크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왜? 점점 근접하는 선을 통과할 수는 없거든. 그럼 마지막 5번, 얘는 정점이 뭘까? 아니야. 이걸 0,1이라면 안 되지. 얘들아, 아까 우리 이 정점을 찾을 때 어떤 논리를 펼쳤지? 밑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지수가 0 되면 1이지 않냐. 그럼 얘도 여기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여기가 0이면 1 되지 않겠냐. 그럼 몇을 넣어야 0 나와? 그리고 2 넣으면 1 되니까 1 더하기 1은? 얘는 2,1을 지난다가 무조건 말이 될 거고 얘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정점이라는 게 뭐냐면 4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900분의 1, 9,000분의 1, 9억분의 1. 이 밑이 아무리 달라져도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의 차이만 있다라는 거야. 아이고, 이런 모양. 즉, 이 점은 죽어도 안 벗어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요것만 잘 찾으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수함수를 잘 해둬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수함수의 짝꿍이 누구죠? 로그함수고.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지수함수의 짝꿍이 로그함수.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사실 서로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예요. 즉,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나와요. 그 말 뜻은 뭔지 아세요? 지수함수에 배웠던 이 성질 있죠? 모두 다 대칭하면 답이에요. 모두 다 대칭하면. 무슨 뜻이냐? 정의역이요, 치역으로 가고요. 치역이 정의역으로 가요. 신기하게. 점근선이 y잖아요. 로그는 x는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정점도 바뀌어요. x랑 y가 좌표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수함수를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로그 함수 갈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100% 노력한다면 최소한 로그에서는 50% 정도만 노력해도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하나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줄게. 선생님 아까 요거 설명한다는 걸 깜빡했어. 선생님 그러면 방금 요거 내가 그림 그리다가 알아차렸어. 까먹었다는 걸.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y는 4의 x승, y는 10의 x승, y는 1억의 x승, y는 1조의 x승.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면 사실 이건 너무 쉬워. 잘 봐. 같은 1을 넣었을 때 누가 제일 커요? 1조. 같은 2를 넣었을 때도 어때요? 1조가 크죠. 그 말 뜻은 뭐냐? 밑이 일단 증가함수라는 전제하에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잘 봐. 4의 x승 간다. 10의 x승 1억의 x승 1조의 x승. 즉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함수일 땐 거의 y축과 붙어서 거의 진짜 일자처럼 올라가요. 1경은요 거의 얘가 직선에 가까워요. 거의 y축하고 나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봐. 잘 봐. 민찬아, 증가함수일 때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확 올라가지. 근데 음수 쪽 봐볼래? 음수 쪽은 어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해가?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 보여? 잘 봐봐. 선생님이 4의 x승을 흰 색깔로 그릴게. 4의 x승. 딱 하나만 그리면 끝나. 노란색을 1조라고 해볼게. 1조 x승. 그러면 1조니까 이게 확 올라가. 근데 반대쪽은 오히려 거꾸로 내려와 있어. 흰색보다 노란색이.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되냐면 확 올라가기 위해서 발돋움을 밑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밑에서부터 확 올라와야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수 쪽에서는 낮은 쪽에서 확 올라간다.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위에 쪽에서 느슨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절대 앞과 뒤가 같은 경우가 없어요. 에이, 선생님 이런 경우 있죠. 이건데 이런 경우 있죠. 없습니다. 흰색보다 노란색이 앞에 있죠. 노란색이 흰색보다 앞에 있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한쪽이 앞서고 있으면 반대쪽은 무조건 뒤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정확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앞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애들이 감소함수를 제일 많이 틀려. 감소함수면 머릿속에서 그게 암산이 안 된대. 4분의 1의 x승, 1억의 분의 1의 x승, 그 다음에 1조 분의 1의 x승 한번 해볼게. 물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가 제일 커? 1조가 가장 크지. 왜?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수를 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내려와. 감소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분모만 보면 돼. 분모. 만약에 얘가 감소함수인 거 알았어. 그럴 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붙어서 내려온다라고 보면 돼. 그럼 얘랑 같은 개념이잖아. 증가함수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붙고 감소함수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벽에 붙겠다. y축의 벽에 붙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4분의 1 x승은 이렇게 내려오겠지. 자, 노란색보다 흰색이 더 앞쪽에 있죠? 그럼 여기선 역전 현상이 일어나야 돼.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어중간하게 요 사이에 있겠지. 4분의 1과 그리고 여기서도 사이에 어중간하게 있겠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증가함수일 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 올라가고 감소함수일 때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 내려오겠다. y축에 붙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